안녕하세요. CAD 입문을 위한 객체 선택 옵션 사용법 알아보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객체를 선택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객체를 선택하는 옵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의 옵션,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옵션 5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윈도우 옵션이 있고요. 크로싱 옵션, 애드, 리무브, 프리비어스 5가지 옵션이 대표적인 옵션이다 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 CAD에서 어떤 객체를 이렇게 그려놨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작은 원의 컬러만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컬러를 노란색 컬러 2번 컬러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어떤 명령어든지 간에 객체를 선택해라 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동시킬 거다 라고 해서 move 단축키 M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들어가시게 되면 객체를 선택해라 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영문판에서는 select object 라고 뜨게 되겠죠. 이렇게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라 라고 할 때 키보드에서 물음표를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옵션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는 옵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가지를 확인해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윈도우라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윈도우는 내가 굳이 이 옵션의 W 단축키를 타이핑하지 않아도 되고요. 화면에서 상자를 그려주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주시면 이게 윈도우 옵션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윈도우 박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윈도우 상자를 그려서 객체를 선택한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윈도우 상자는 어떻게 그리냐면 왼쪽에서 오른쪽, 좌에서 우로 그리게 되면 윈도우 박스가 사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윈도우 박스를 그려주도록 할 건데 이렇게 그려지도록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윈도우 박스 보시게 되면 실선에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실선의 파란색인 윈도우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된 객체는 우리가 컬러를 바꿔놓은 노란색 2번 컬러의 원만 완전히 포함이 돼 있어요. 클릭해서 박스를 완성해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번 컬러의 노란색 선만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윈도우 박스라는 옵션, 윈도우 옵션이라는 것은 이 좌에서 우로 그리는 윈도우 박스 안에 전체가 완전히 포함이 된 객체만 선택이 되는 옵션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다시 move 들어가서 물음표 타이핑 안 하셔도 돼요. 옵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음표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한번 보여드린 것 뿐이지 그냥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이때 상자를 박스를 좌에서 우로 그려주시게 되면 실선의 파란색 박스인 윈도우 박스가 나오면서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된 객체만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엔터 쳐서 선택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에 해당하는 절차대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윈도우라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move 들어가서 물음표 타이핑 엔터 쳐서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걸치기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걸치기는 크로싱이라고 해서요. 이 크로싱이라는 옵션도 크로싱 박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윈도우 박스가 왼쪽에서 오른쪽, 좌에서 우로 그리는 박스였다면 크로싱 박스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 우에서 좌로 그리는 박스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점선의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시죠? 점선의 초록색 박스로 나오는 것이 크로싱 박스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박스에 아까 작업했었던 이 노란색 원, 2번 컬러의 원은 완전히 포함이 됐고 그리고 선 두 개가 걸쳐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CAD는 미리 보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택이 되는 객체들은 이렇게 선이 두껍게 변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는 크로싱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포함이 되거나 또는 이 박스에 걸쳐진 객체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걸쳐져 있는 객체가 선택이 되는 것이 크로싱 박스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싱이라는 옵션으로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엔터 쳐서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컬러를 미리 바꿔서 화면에 있는 이 노란색 선들을 선택하려고 해요. 원 하나와 직선 두 개, 이렇게 세 개의 객체, 이렇게 세 개의 객체를 선택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move 들어가서 객체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하나, 둘, 세 개만 했어야 됐는데 나머지 두 개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미 선택이 된 객체를 취소할 거야. 선택 취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물음표 타이핑하고 엔터 치게 되면 객체 선택하는 옵션들이 뜬다고 했었죠. 뒤로 쭉 가시다 보면 여기에 제거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거는 remove라고 해서요. 이미 선택이 된 객체를 다시 선택 취소하고자 할 때 쓰는 옵션이에요. 그러면 객체가 뭔가 선택이 돼 있어야겠죠. 아까처럼 내가 이렇게 3개만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모르고 2개 더 선택을 잘못했다 해서 5개가 선택이 됐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선택 취소할 거야. 커맨드 창에서는 계속 객체 선택해라 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때 remove 옵션은 꼭 단축키를 타이핑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remove의 첫 번째 스펠링 R 타이핑하고 엔터 치게 되면 객체 선택하라고 했었던 커맨드 창이 이제 객체를 제거할 것을 선택하라고 해요. 영문에서는 remove object라고 뜨게 될 거예요.
이미 선택이 된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 취소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원래 내가 크로싱이라는 옵션으로 한 번에 5개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 클릭해서 취소돼서 총 4개가 됐고 또 하나 클릭해서 취소돼서 총 몇 개 됐다? 3개가 선택이 됐다라고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이 3개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작업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클릭, 기타 등등 하셔서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미 선택한 것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무브 들어가서 객체를 하나, 둘, 3개만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5개를 잘못 선택했어. 그래서 나는 리무브 옵션을 배웠으니까 R 타이핑 엔터 쳐서 객체 제거, 이미 선택한 걸 취소하는 제거 옵션으로 들어와서 얘도 클릭하고 취소, 얘도 클릭하고 선택 취소 해줬는데 모르고 원도 클릭해서 취소를 시킨 거예요.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잘못해서 선택 취소가 돼버렸네. 근데 커맨드 창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 객체를 선택해라 라고 하고 뜨는 게 아니고 객체를 제거해라. 영문에서는 remove object가 계속 뜨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선택 모드로 돌아가야 되겠죠. 선택 모드로 돌아가시는 방법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 옵션은 add라고 뜨게 될 거예요. 물음표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옵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추가 옵션이 add 첫 번째 스펠링 A가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add A 타이핑하고 엔터 치게 되면 제거 모드에서 선택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영문에서는 다시 select object라고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래 3개만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모르고 5개를 선택을 해서 제거 옵션, remove 옵션에서 2개만 제거, 선택 취소를 했어야 됐는데 모르고 이 원까지 3개를 취소를 했었네. 다시 선택 모드 add 옵션 들어가서 이 원을 선택해 주시면 지금 클릭함으로써 1개가 선택이 됐고 총 3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CAD가 말해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가 선택이 됐으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evious라고 해서 이전 옵션이 있어요. 이 이전 옵션은 CAD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계시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 가시게 되면 정말 잘 쓰이는 옵션이에요. 실무에서 이 옵션을 알고 계시면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CAD를 배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 CAD에서 지금 하나, 둘, 3개의 객체를 선택할 거예요. Move 들어가서
하나, 둘, 세 개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엔터 치고 move 들어가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은 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안 해도 돼요. 어떤 명령어든지 간에 내가 지금 move를 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move를 사용해야 돼. 그런 거 없고요. copy를 하던지 아니면 mirror를 하던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던지 간에 객체를 선택해라. select object라고 했을 때 previous P 타이핑하고 엔터 치게 되면 지금 3개를 찾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 둘, 3개 방금 전에 선택했던 3개의 객체가 다시 선택이 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쵸? previous는 말 그대로 이전에 선택했던 객체를 재선택해주는 옵션이에요. 어떤 명령어든지 간에 명령어 상관없이 무조건 바로 전에 선택했던 객체를 다시 재선택해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옵션이 실무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유용하다고 했었죠. 실무에서는 객체를 선택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객체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실무에서는 워낙 객체가 많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노란색 객체만 선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객체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 윈도우나 크로싱이라는 방법으로는 선택이 어려워서 내가 카피나 무브를 사용해서 어떤 명령어든지 사용해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노란색 객체를 다 선택을 했어. 그래서 엔터 쳐서 move를 썼으니까 이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을 시켰는데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카피를 하든지 미러를 하든지 어떤 명령어를 하든지 간에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선택했던 이 노란색 객체 선택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근데 그것을 다시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카피를 쓸 거야 또는 move를 쓸 거야. 명령어 상관없이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P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이전 명령어에서 선택했던 객체를 타이핑 엔터 쳐서 바로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객체 9개를 다 찾았대. 그러면 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객체 선택 더 이상 할 게 없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했어요. CAD를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편이죠. 비중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실무에서 사용을 하실 때 분야마다 내가 다루는 도면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객체를 선택할 때 도면이 복잡하다 보니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려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프리비어스를 사용을 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들 5가지, 옵션 5가지를 배워놨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스트레치를 쓸 때 많이 쓰이게 되죠. 스트레치는 선을 늘리거나 줄일 때 그것을 단축시켜서 말하면 신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객체를 늘리거나 줄일 때 신축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선을 늘리거나 줄일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선을 늘려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원래 상태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치를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스트레치라는 명령어는 명령어 특성상 객체를 선택할 때 꼭 크로싱 박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 우에서 좌로 그리는 점선의 초록색 박스, 크로싱 박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 내가 연장하거나 줄일 거다 하는 방향, 수정할 방향의 끝점, 엔드 포인트가 이렇게 박스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 둘, 셋, 3개의 노란색 선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치는 박스에 엔드포인트가 들어가게끔 선택을 해야 되니 이렇게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싱 박스로 선택을 해야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가운데 흰색 선 2개가 선택이 되겠죠. 이때 제거 옵션 R 타이핑 엔터 치고 들어가서 객체 제거 리무브 옵션 들어가서 2개를 클릭하거나 박스를 그려서 선택 취소를 시켜주고 엔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늘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 스트레치라는 옵션을 사용할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우리가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다 보면 명령어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고요. 객체를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내가 어떤 명령어를 쓰던지 간에 무엇을 객체를 가지고 명령어를 적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주는 것인데 객체 선택부터 시간이 걸리고 잘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CAD 작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윈도우와 크로싱 정도는 뭐 어깨너머로 봐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3개의 옵션은 기본적이면서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실무에서 객체를 잘 선택할 거다. CAD를 할 건데 객체를 잘 선택할 거다. 빨리 선택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 5개의 옵션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각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CAD를 사용할 때 이 각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상대 극좌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로테이트라는 회전시키는 명령어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에서 원형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의외로 CAD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각도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 각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각도를 사용한 상대 극좌표로
원하는 점을 찍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각도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상대 극좌표를 사용하는 방법, 회전, 로테이트를 시키는 방법, 배열, 어레이에서 원형 배열을 하는 방법을 내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각도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각도에서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기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면상에서 좌표가 시작이 되는 좌표의 원점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점, 기준점, 클릭하는 점을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기준점에서 오른쪽 방향이 0도, 기준이 되는 오른쪽 방향이 0도가 돼요. 그 0도에서 360도 회전을 하게 되면 다시 자기 자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때 회전을 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 CAD에서는 플러스 방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시계와 같은 방향, 우리가 이 각도 그래프로 보게 되면 기준점에서 0도에서 아래로 회전을 하게 되면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기준점에서 기준이 되는 0도 각도에서 시계와 반대 방향, 플러스 방향 위쪽으로 회전을 했을 때 90도만큼만 회전을 하게 되면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기준점에서 이 위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에서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플러스 방향으로 따지게 되면 90도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왼쪽으로 오게 되면 플러스 방향으로 했을 때 180도 방향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회전을 해서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플러스 방향으로 봤을 때 270도 방향이 되고요. 다시 한번 쭉 회전을 해서 원래 자기 자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0도 각도로 돌아오게 되고 총 회전한 각도는 360도가 되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각도기, 반달 모양의 각도기를 생각하시면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쉬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CAD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수학의 좌표나 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떠올리시게 되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0도와 90도 중간 딱 가운데에 있다. 가운데 방향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0도와 90도 사이를 반만 갔으니까 몇 도가 되겠어요? 45도가 되겠죠. 그리고 90도에서 반만큼 더 갔다. 90도와 180도 사이에 반을 갔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이 되는 0도 각도에서 90도만큼 가고 거기에 반을 더 갔어. 90 더하기 45도 해서 135도가 되겠죠. 그러면 0도와 270도 사이의 반은 얼마가 되겠어요? 시계 반대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하게 되면 0도에서부터 쭉 회전을 해서 270도까지 온 다음에 거기에서 반만큼 더 간 거니까 270에서 45도 더 갔어. 270 더하기 45도에서 315도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 방향을 각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플러스 방향으로만 쭉 돌다 보니 산수, 연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0도와 270도 사이에 반 정도 가게 되면 0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계와 같은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45도만 간 거니까 나는 연산을 하지 않아도 돼.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쓰게 돼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0도가 기준이 되는 각도다 라고 하게 되면 시계와 같은 방향 아래쪽으로 회전했을 때 여기 아래쪽 부분은 90도이긴 90도인데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서 마이너스 90도, 또 반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80도, 또 반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70도, 다시 회전을 해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자신 제자리 0도가 되겠죠. 총 회전한 각도는 360도가 될 거고요. 플러스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를 생략을 한 것 뿐이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을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꼭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180도와 마이너스 180도는 결국 같은 방향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각도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각도가 뭔진 알겠어. 어느 방향인진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대표적인 것이 상대 극좌표라는 거죠. CAD에서 좌표계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확한 치수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좌표계라는 것을 사용해요. 크게 세 개의 좌표계가 있어요.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대극좌표가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정점, 내가 원하는 점을 정확히 찍어서 정확한 치수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로 40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을 그릴 것인데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1번 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번 점을 딱 찍고 2번 점을 정확히 찍어야 돼. 그러면 1번 점에서 내가 찍어야 할 2번 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값, 좌표값을 상대 극좌표를 사용해서 지정할 거야. 그러면 앞에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이 기준점이 됐어 라는 의미로 골뱅이를 한번 타이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값. 이 D라는 것은 distance, 길이의 약자를 뜻해요. 1번에서 2번까지의 길이값은 40이 되겠죠. 40 써주시고요. 꺽쇠부등호 열어서 나는 각도를 쓸 거야 라는 뜻을 전달해 준 다음에 1번에서 2번까지 가려면 각도로 몇 도 방향에 있어? 0도 방향에 있어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각도 값을 계산할 때 1번 점을 찍고 2번 점을 찍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각도 그래프의 기준, 가운데에 있는 이 기준점은 1번 점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찍어야 할 점이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0도 방향이다 라고 해서 각도값 0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2번 점을 찍고 3번 점을 찍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찍었던 2번 점이 기준점이 됐어 라는 뜻으로 골뱅이 한번 타이핑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까지 갈 때 길이값은 얼마야? 30이야. 그리고 각도 부등호 열어준 다음에 각도 값으로 따지게 되면 어느 방향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점은 방금 전에 찍었던 2번 점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위로 가야 되는데 걔를 각도로 따지자면 어느 방향이야? 90도 방향이야 라고 해서 각도 값이 90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4번 점을 찍을 건데, 그러면 방금 전에 찍었던 기준점 3번이 기준이 되고, 길이는 40, 각도 값은 기준점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180도가 각도 값. 4번 점에서 다시 1번 점으로 올 거야. 그러면 기준이 되는 점은 방금 전에 찍었던 4번 점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길이값은 30,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아래로 내려와 아래쪽 방향은 270도 또는 계산하기 쉽게 마이너스 90도라고 우리가 각도값, 상대 극좌표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상대라는 말은 이전에 입력했던 정점이 기준이다 라는 뜻이고, 극은 각도를 사용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우리 그려보도록 할까요? 오토캐드에서 새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사각형을 점 4개를 찍어서 그릴 거니까 라인, 직선 그리는 명령어 들어가서 첫 번째 점 찍어라 라고 할 때 클릭해서 빈 공간에 찍어 주도록 하고요. 다음 점 지정해라 라고 할 때 내가 그 다음 점을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찍어서 정확한 치수를 맞춰줄 거야 라는 뜻으로 좌표값을 지정해 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골뱅이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이 기준점이 됐어. 그리고 지금 찍어야 할 2번 점은 1번 점에서 길이는 40이고 각도 값을 쓸 거니까 부등호 한번 입력해 주신 다음에 지금 찍은 1번 점에서 내가 앞으로 찍어야 할 2번 점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각도로 따지면 0도가 돼.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정확히 1번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40만큼 이동해서 두 번째 점 2번 점이 찍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3번 점 찍어줄 거예요. 3번 점 길이값은 30이고 위쪽 방향에 있는 거죠. 골뱅이 방금 전에 찍었던 2번 점이 기준점이야. 길이값은 30이야. 각도 쓸 거야. 부등호 열어주시고 각도로 따지자고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찍은 2번 점, 이 점이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찍어야 할 점은 위에 있어. 그러면 90도가 되겠죠.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정확히 위에 찍히는 거고요. 이번에는 4번 점 찍을 건데 골뱅이 방금 전에 찍은 이 점이 기준이야. 그리고 길이값은 얼마야? 40이야. 그리고 각도를 쓸 건데 기준이 되는 이 3번 점에서부터 내가 지금 찍고 싶은 점은 왼쪽에 있어. 그러면 180도 타이핑 엔터 눌러서 정확히 찍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1번 점으로 돌아오도록 할까요? 1번 점으로 돌아올 거면 방금 전에 찍은 점이 기준이야. 골뱅이 길이는 얼마야? 30이야. 그리고 방향을 쓸 거야. 부등호 열어주시고 아래로 내려오죠. 기준이 되는 방금 전에 찍은 점에서 어느 방향의 점이 찍혀야 돼요? 아래쪽에 점이 찍혀야 돼요. 그러면 270도 또는 마이너스 각도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각도, 마이너스 방향을 쓰실 때는 꼭 마이너스 타이핑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엔터
점이 정확히 찍혔으니까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정확히 나는 가로 40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을 그리게 된 거예요. 제가 각도를 사용하는 이유, 좌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확한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거꾸로 되돌아가 보면 나는 정확히 가로 40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을 그려줄 건데 사각형을 그리려면 점을 4개를 찍어야 하는데 그 점을 찍으려면 정확한 위치에 찍어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40에 30을 맞출 수가 있어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각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CAD 작업을 하는데 실수를 안 하고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교환을 보고요. 이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세 변의 길이는 모두 같으며 세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 변의 길이는 50이 되고요. 세 내각의 크기는 전부 다 60도, 180 나누기 3 하면 60도 나오죠. 60도가 돼요. 예전에 우리가 다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절히 각도를 입력을 해줬어요. 저도 이렇게 쓰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CAD에 각도 쓰는 툴을 이용해서 쉽게 각도를 계산할 수 있게끔 미리 써놨는데 보시면 지금 삼각형을 그릴 거다. 어떤 툴로 그릴 거야? 직선을 그리는 라인으로 그릴 거다. 그러면 라인으로 직선 3개를 그릴 거야. 그러면 점 3개를 찍어야 해. 나는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1번 점이다 라고 하고선 1번, 2번, 3번 다시 1번 점 돌아와서 점을 찍어서 직선 3개를 그려줄 건데 이 점을 찍어줄 때 정확히 50 길이 다 맞고 내 각의 크기 60도 전부 다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상대 극좌표를 사용할 거야 라는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면서 그려야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니까 완성된 결과물을 이렇게 좀 크게 나오게 반 정도 띄워놓고요. CAD도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줄여서 반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CAD 연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예제 도면을 출력해 있는 프린트로 보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화면상에서 띄워놓고 하실 때 이렇게 반반 띄워놓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요즘은 모니터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띄워놓고 보면서 하시면 훨씬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1번, 2번, 3번 다시 1번 점 돌아온다고 했어요. 직선 3개를 그릴 거니까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 라인 들어가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하래. 첫 번째 점은 일단 빈 공간에 클릭해서 찍어요. 빈 공간에 클릭한 그 점의 좌표 값을 모르나 나는 상대 극좌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할 때 방금 전에 찍은 1번 점이 기준점이 됐어. 골뱅이 타이핑해 주시고 길이 값은 얼마야? 50이야. 각도를 쓸 거야. 부등호 타이핑해 주신 다음에 지금 내가 찍어야 할 2번 점은 1번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1번 점에서 몇 도 방향에 있어? 0도 방향에 있어.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정확히 50짜리 수평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3번 점을 찍도록 할 건데 방금 전에 찍은 2번 점이 기준이 됐으니까 골뱅이 길이는 얼마야? 정삼각형이니까 똑같이 50이야. 각도 쓸 거야. 부등호 타이핑 해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찍어야 할 3번 점은 2번 점을 기준으로 이쯤에 있어요. 지금 이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각도 그래프 설명할 때 기준점에서 기준이 되는 각도 0도에서 몇 도 회전을 했느냐 그 각도 값을 구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기준이 되는 0도 오른쪽에서 몇 도를 회전을 해야 이 안에 60도가 만들어지겠어요? 120도 회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120도라고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 점에 찍히게 되고요. 이제 다시 1번 점으로 돌아올 건데 방금 전에 찍은 3번 점이 기준이야 라는 뜻으로 골뱅이 타이핑 해주시고 길이 값은 얼마야? 똑같이 50이야. 각도 부등호 타이핑 해주시고 어느 각도 지금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2번 점이 기준점이 되고 기준이 되는 각도는 거기에서 오른쪽이 0도 기준 각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도 회전을 했는지 이 0도에서 회전하는 회전 각도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안에 60도가 만들어지려면 평행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평행선에서 60도에서 180에서 60 빼니까 나머지는 120이고 양쪽이 똑같을 테니까 120을 나누기 2 하면 60이니까 60도에서 120도가 나와 라고 실은 산수를 해야 되지만 우리 거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기준점에서 0도가 되는 각도에서 아래로 120도를 돌면은 된대. 그런데 여기에서 방향이 위쪽 시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것이 아니고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했으니까 120도이긴 120도인데 마이너스 방향이야 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타이핑 해주시고 12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다 찍었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나는 정확히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50, 50, 50이고 내 각의 크기가 전부 다 60, 60, 60 세 각이죠. 각이 세 개죠. 세 개의 각도가 60, 60, 60인 정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각도를 알게 되면 상대 극좌표를 알 수가 있고 상대 극좌표를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확한 치수를 맞춰서 그릴 수 있다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원을 그리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원이라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360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하게 되는데 CAD에서는 그 원을 그리는 방법이 6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잘 선택해서 그려야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한 위치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을 그리는 방법 6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서클, 원의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C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 원을 그릴 때 내가 6가지 방법을 잘 선택해서 그리려면 옵션을 잘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 옵션을 잘 찾아서 들어가려면 일단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센터 포인트는 중심점을 말하게 되고 레디어스는 반지름을 말하게 되죠.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게 되고요. 그 점과 중심을 지나고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것을 우리가 다이아메타 지름이라고 부르게 되죠. 반지름 곱하기 2 하게 되면 지름값이 나오게 되고요. 3P라는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P는 포인트의 약자를 말해요.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이 되고요. 2P는 2포인트라고 해서 점 2개가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TTR이라는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T라는 것은 탄젠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탄젠트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접점이라고 말하게 돼요. R은 레디어스 반지름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탄젠트라고 해서 접점 3개가 주어졌을 때 그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어요. 그러면 일단 대략적으로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CAD 화면에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오토캐드에서 새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고요. 먼저 내가 서클 1을 그릴 거다 라고 하게 되면 단축키 C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CAD에서는 단축키를 입력하게 되면 그 단축키를 뭐라고 받아들였는지 대문자로 한번 쭉 써주게 돼요. 가끔 단축키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본값은 서클의 단축키는 C가 되어 있는데 가끔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른 사용자가 다르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꼭 대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명령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AD에서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하라고 해요. 중심점을 화면상에서 클릭하고 지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지정하라고 해요. 반지름을 나는 100으로 설정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10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 100짜리인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번 치수를 제가 써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 치수다 라고 해서 반지름 값 100 앞에 레디어스의 약자 R이 붙어져서 나오게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R100이라는 치수가 나왔다. 또는 도면상에 R100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아, 반지름 100짜리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해요. 그래서 CAD에서는 객체 스냅이라는 것이 있죠. 오스냅, 객체 스냅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 중심에는 중심점이 잡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심에 중심점 객체 스냅, 오스냅이 잡히고요. 중심에서부터 0도, 90도, 180도, 270도 방향의 원의 4분점이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잡히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원이라는 것은 잡히는 객체 스냅이 중심점과 4개의 4분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지름이 1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름, 반지름의 2배, 원의 한 점을 지나고 중심을 지나고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반지름 2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름이다 부르게 되죠. 지름으로 내가 그리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서클 1 단축키 C 타이핑 엔터 치고 들어가서 원에 대한 중심 지정하래 원에 대한 중심점 클릭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지정하래 하고선 또는 대괄호 안에 지름 D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CAD에서 이 또는 하고선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옵션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앞에서 하라고 하는 것 말고 대괄호 안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옵션 위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원래는 커서 모양이었다가 또는 십자 모양이었다가 옵션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때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원의 지름을 지정하라 라고 해서 선택한 옵션의 명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서클 들어가서 중심 찍고 반지름 지정하라고 할 때 지름 옵션을 사용할 건데 나는 마우스를 쓸 것이 아니고 키보드에서 이 옵션을 입력해 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 지름의 옵션 보시게 되면은 괄호 안에 대문자 D가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름 다이아메타의 첫 번째 스펠링 D가 이 옵션의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키보드에서 D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지름을 지정하라 라고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반지름이 100이면 지름은 100 곱하기 2 해서 200 되겠죠.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름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똑같은 원이에요. 똑같은 원인데 하나는 반지름으로 그린 거고 하나는 지름으로 그린 거고요. 하나는 치수도 반지름 치수로 쓴 거고 하나는 지름 치수로 나오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름은 앞에 보시면 지름 측정값, 지름값 앞에 파이라는 지름 기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지름의 치수를 말로 표현을 할 때 200파이, 100파이, 500파이, 10파이 이렇게 지름값 뒤에 파이라고 붙이게 되죠. 근데 치수에서는 앞에 먼저 붙여져서 나오게 돼요. CAD에서는 이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기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리던지 연산, 단순 연산은 CAD가 할 테니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빨리 그려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점 3개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삼각형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삼각형에 점이 하나, 둘, 3개 꼭지점이 있겠죠.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라 라고 할 때 서클 단축키 C 타이핑 엔터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해라 라고 하고선 또는 옵션 대괄호 안에 하나, 둘, 3개의 옵션이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가 3점 3P 옵션이다 라고 해서 3포인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클릭해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3P라고 타이핑, 파란색 대문자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원 위에 첫 번째 점 지정하래 순서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지정하래 두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지정하래 세 번째 점 클릭하시게 되면 정확히 세 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3P 옵션으로 그려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직선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 선의 끝점과 끝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점 2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클 들어가서요. 옵션 보시게 되면 두 번째 2포인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파란색 대문자 EP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고 엔터 들어가게 되면 커맨드 창에서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일단은 끝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 지름의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끝점을 클릭해서 지정을 하시게 되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그려지는데 가만 봤더니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의 한 점, 중심 한 점을 지나가네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지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커맨드 창에서 2P 옵션 들어간 다음에 CAD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 원 지름의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그냥 점이 아니고 지름의 첫 번째, 두 번째 끝점이다 라고 친절히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P 두 개의 점을 지정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방법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반지름 50짜리인 원이에요. 50짜리인 원인데 이 50짜리인 원이 위에 있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고 우리 점의 스타일을 바꿔볼까요? 점의 스타일을 바꿔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점이 잘 보이게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직선과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접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CAD에서는 그 접점을 탄젠트라고 부르게 돼요. 주어진 조건은 접점 두 개와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두 개만 나타내주고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는 반지름 50짜리를 그려라 라고 할 때 서클 들어가서 중심점 지정하든지 또는 옵션에 보시면 TTR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접선, 반지름이라고 나오게 되죠. 접선, 접하는 점이 있는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또 다른 말로 접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TTR, 탄젠트, 레디어스라고 해서 파란색 대문자 T만 설정이 돼 있죠. T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들어가면 원의 첫 번째 접점에 대한 객체 위에 점 지정하라고 해요. 첫 번째 객체 순서 상관없어요. 첫 번째 객체 위에서 접점, 탄젠트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생기는지 몰라 라고 하시게 되면 대충 이쯤에 생길 것 같아. 내가 대충 생길 것 같은 위치 가까운 데서 클릭. 두 번째 접점에 대한 객체 위에 점 지정하래. 두 번째 점도 이쯤에 생길 것 같아. 가까운 지점에서 클릭. 그 다음에 반지름 지정하라고 해 라고 할 때 반지름 값 5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 50짜리에 접점, 접하는 점, 객체 스냅으로는 교차점이 잡혀야 정확히 그 점에서 접했다라고 우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차점,
그리고 교차점 잡혀서 정확히 내가 라인 2개에 접하는 반지름 50짜리를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지금 3개의 원 또는 다른 객체가 있을 수도 있죠. 꼭 원이 아니어도 돼요. 일단 저는 원 3개를 그렸는데 이 3개의 원에 접하는 원을 그려라 라고 할 때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원을 그릴 거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원을 그릴 건데 이 3개의 원과 각각 접해야 해요. 그래서 봤더니 주어진 조건이 점 3개네. 그래서 서클 들어가서 옵션을 주어진 조건이 점 3개니까 3P를 일단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탄젠트가 안 잡히길래 내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객체 스냅 세팅 창을 열어서 여기에서 탄젠트를 잡아야지 접점 체크를 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돼서 탄젠트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분명히 나는 접점을 탄젠트를 체크를 해 놨는데 이 탄젠트라는 객체 스냅은 필요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잡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수동으로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객체 스냅 세팅 창에서 설정 창에서 내가 굳이 체크를 안 해놔도 돼요. 수동으로 직접 잡으면 되니까 하나씩 수동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객체 스냅을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하나씩 수동으로 잡을 거다 라고 할 때는 점을 지정하라고 할 때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객체 스냅 메뉴가 뜨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끝점부터 쭉 내려와서 근처점까지 있는데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면 지금은 네가 선택한 그 점만 잡아주겠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접점 탄젠트를 잡을 거다 선택을 하고서 그러면 탄젠트 대상이라고 커맨드 창에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 제가 근데 아까 탄젠트 찍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다 클릭 지정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탄젠트라는 점은 CAD가 찾아주는 점인데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이상이 되면 내가 클릭하는 위치에서 가까운 점을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 가까이에서 찍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찍게 되면 위에 찾아줘서 이렇게 크게 그려줄 수도 있어요. 나는 가운데 이렇게 작게 그릴 거니까 그쯤에다가 클릭 또다시 2번째 점 지정하라고 해. 한 번에 하나씩만 잡아주기 때문에 다시 탄젠트를 설정해 줘야 돼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에서 접점 탄젠트를 선택하고 탄젠트 대상이다 라고 떴을 때 2번째 객체 위에서 클릭 3번째 점을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하나씩이니까 직접 잡아줘야 돼. Shift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뉴가 뜨게 되면 거기에서 탄젠트 접점을 선택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탄젠트 3번째까지 TAN까지 키보드에서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셔도 돼요. TAN, 탄젠트의 3번째 스펠링까지 타이핑 엔터 눌러주게 되면 탄젠트 대상이라고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여기에서 세 번째 점 위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원에 접하는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 접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교차점이 꼭 잡혀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해서 교차점 3개가 잡혔으면 정확히 접하게 그려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총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분들이 아니 반지름과 지름 그리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실무에서 분야가 좀 다른 사무실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 분야마다 원을 그리긴 그리는데 어디는 중심점과 반지름으로 주로 그리고 어디는 접점 2개 반지름으로 그리는 도면이 많고 또 어디는 접점 3개로 그리는 도면이 많고 분야마다 좀 달라요. 주로 그리는 도면마다 원을 그릴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실무에서는 다양하게 한두 가지 방법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실무에서 내가 원하는 원을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모르면 여러 번 그려서 이동하거나 카피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을 그리는 6가지 방법을 꼭 기억을 해 두셔서 나중에 실무에서 내가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그리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CAD에서 도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직선 형태의 도형은 사각형과 다각형이 있고요. 곡선 형태다 라고 하는 것은 원과 타원, 엘립스가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렉탱글과 폴리건이 다각형과 그리고 사각형 형태인데 이 렉탱글이나 폴리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대 좌표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원의 내접, 외접 등등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도형을 그리는 방법, 사각형과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정확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렉탱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사각형을 그리는 툴이 있어요. 단축키는 세 번째 스펠링 REC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각형을 그리려면 상대 좌표를 꼭 알아야 해요. 그러면 CAD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제가 미리 그려놓은 이 사각형은 가로 50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이에요. 가로 50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이고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 렉탱을 사용할 때는 점을 2개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지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을 지정을 하게 돼요. 대각선 방향에 있는 점을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럼 만약 내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을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각선 방향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점을 지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50에 30짜리 사각형을 그릴 건데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지정할 거다 클릭했다 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을 다음 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의 좌표 값을 정확히 입력을 해줄 거야 라고 할 때 상대 좌표라는 것을 써서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이 기준점이야 골뱅이 한번 타이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찍어야 할 점은 가로 X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50만큼 이동했고 세로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30만큼 이동했어. 골뱅이 50,30이라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렉탱,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렉탱글이라고 하기도 해요. 캐드에서는 렉탱, 또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렉탱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찌 됐던지 간에 단축키 세 번째 스펠링 REC까지 타이핑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캐드에서는 항상 내가 단축키를 입력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단축키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대문자로 한번 쭉 써줘요. 대문자로 어떻게 나왔어? 렉탱이라고 나왔어. 제대로 명령어가 들어갔네 라는 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 구석점 지정하라고 해요. 첫 번째 코너점, 구석점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했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구석점 지정하라고 해요. 대각선 방향에 있는 점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히 나는 가로 50, 세로 30짜리를 그려줄 것이니까 골뱅이 방금 전에 찍었던 이 구석점이 기준점이 됐다. 그 점이 원점이야 라는 뜻으로 골뱅이를 타이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X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50만큼 이동을 했고 세로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쉼표 콤마 찍어준 다음에 30만큼 이동했어. 골뱅이 X, Y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좌표값,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입력해 준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확인해 볼까요? 가로 50에 세로 30짜리인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는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정확히 그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왼쪽 하단점을 찍은 게 아니고 단축키 REC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점을 먼저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점에서 왼쪽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골뱅이 방금 전에 찍었던 이 첫 번째 구석점이 기준이 됐어. 원점이 됐어.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 50만큼 이동을 했는데 보시면 좌표라는 거는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먼저 가로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오면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50은 50인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갈 거야 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50 입력해 주시고 콤마 이번에는 Y축 좌표값 입력해 주도록 할 건데 마찬가지로 Y축 세로 방향축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방향,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이 돼서 나는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30은 30인데 아래로 내려올 거야. 마이너스 30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은 걸 그린 건데 점의 위치를 바꿔서 그리게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 점을 찍을 때 이 오른쪽 상단에 찍을 수도 있고 왼쪽 상단 또는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네 군데 중에 어느 점을 찍을지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그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구분을 제대로 해주면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분을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동, 무브 등등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사각형을 그릴 때는 상대 좌표라는 개념 골뱅이 x, y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사각형을 그리고 나면 이렇게 4개의 직선이 하나의 객체,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것을 나는 그냥 라인 4개로 분해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폭탄, 익스플로드 단축키 X 타이핑 해주시고 선택, 엔터 눌러서 폭탄, 익스플로드로 분해시켜 주시게 되면 라인 4개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먼저 사각형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폴리건,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 5, 6, 7, 8, 9, 10 해서 CAD가 그릴 수 있는 폴리건은 1024각형까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다각형을 그려줄 건데 이 폴리건이라는 명령어로 그리게 되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다각형을 그리게 돼요. 단축키는 세 번째 스펠링 POL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폴리건을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CAD에서 두 가지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은 원을 이용해서 그리게 돼요. 먼저 우리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각형을 그릴 건데 정오각형을 그릴 건데 폴리건 단축키 POL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서 단축키 입력했으니까 CAD가 뭐라고 받아들였는지 한번 폴리건 대문자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면의 수 입력하라 라고 해요. 정오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오각형은 변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면의 수, 변의 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각형은 5개니까 5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폴리건의 중심을 지정하라고 해요. 원래 폴리건이라는 거는 중심이 없는 도형이긴 하지만 나는 지금 원을 이용해서 그릴 거니까 원의 중심에다가 클릭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입력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 옵션에 보시게 되면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옵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두 개가 있어요. 원의 내접, 원의 외접이라고 있어요. 내접은 대문자 I로 설정이 되어 있고 외접은 대문자 C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영문판 쓰시는 분들도 똑같이 떠요. 다만 영어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inscribed, circumscribed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아무튼 나는 옵션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내접이라는 옵션을 먼저 선택할 거다. 옵션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원하는 옵션 위에서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이 떴을 때 클릭해 주시는 방법 아니면 폴리건 들어가서 면의 개수 5개 중심 지정하고
파란색 대문자 I, 옵션의 단축키 I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갔더니 커맨드 창에서 원의 반지름 지정하라고 하길래 일단은 이 원의 위쪽 4분점에다가 클릭 지정을 했더니 정오각형이 그려진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똑같이 해볼 거예요. 폴리건 들어가서 면의 개수 5개, 그 다음에 중심 지정하라고 하길래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옵션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외접 옵션 C, 서컴스크리브드 파란색 대문자 C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들어가서 원의 반지름 지정하라고 하길래 똑같이 위쪽 4분점 클릭하고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나는 옵션에서 내접이냐 외접이냐 두 개만 다르게 설정을 했는데 그려진 형태가 다르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원, 내가 폴리건을 그리기 위해서 이용했던 기준이 되는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접으로 그리게 되면 내접하게, 원의 안쪽에 내접하게 그려지게 되고 외접으로 그리게 되면 원의 바깥쪽에 외접으로 그려지게 돼요. 근데 단순히 이 내접과 외접을 아니냐 바깥이냐 라는 것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접하는 점의 형태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여기에서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점을 찍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점을 접하는 점에 땅 찍었고요. 접하는 점에 땅 찍었어요. 각각 오각형이기 때문에 접하는 점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개예요. 접하는 점은 동일하게 내접도 5개, 외접도 5개의 점에서 접하는데 접하는 점을 보시면 내접은 오각형의 꼭지점에서 접하고 5개 모두 다, 외접은 오각형의 한 변에 중간점,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접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내접과 외접을 구분하시는 방법은 원과 접하는 점, 원과 만나는 점이 그 폴리건의 그 다각형의 꼭지점이냐 아니면 변의 중간점이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특히 CAT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 CAD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에서 CAT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시험에서 정확히 그리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잘못 그리면 그냥 탈락이 되죠. 실격이 되기 때문에 이 폴리건 그리는 방법 3가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접하는 점이 어느 점이냐에 따라서 내접과 외접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한 번에 2가지 방법 동시에 배운 거죠. 보시면 지금 내접과 외접으로 그리는 방법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결과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결과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0이면 얘는 정오각형이니까 모두 다 20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는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폴리건은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오각형은 라인 5개, 육각형은 라인 6개가 모여서 이루어지겠죠. 나는 명령어 중간에 라인 하나, 내가 원하는 길이 값 20짜리니까 20짜리 라인 하나만 그리면 돼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폴리건 단축키 POL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엔터, 면의 수 입력하라고 해요. 5개, 오각형이니까 5개죠. 5개 입력해 주시고요. 중심을 지정하라고 할 때 또는 하고선 대괄호 안에 모서리라는 옵션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모서리 옵션 파란색 대문자 2로 설정이 되어 있죠. 영문판에서 엣지라고 뜨게 될 거예요. 엣지 첫 번째 스펠링 2가 파란색 대문자 옵션의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엣지 2 타이핑하고 엔터 들어가시게 되면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 지정하래. 지금 이 순간이 20짜리 라인 하나 그리는 순간이에요. 모서리, 엣지는 변 하나는 라인, 직선의 형태예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모서리의 끝점 지정하래. 두 번째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때도 좌표를 알고 계시면 내가 두 번째 점을 정확히 찍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점이 첫 번째 찍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20만큼 갔으니까 우리 아까 사각형 그릴 때 썼던 것처럼 골뱅이 x, y, x로 20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y는 위아래쪽 세로 방향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 골뱅이 20, 0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나는 20짜리 직선 하나만 그렸는데 나머지 4개를 CAD가 그려줘서 정오각형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폴리건은 그리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내접으로 그리는 방법, 내접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폰트가 없어서 안 나오네요. 폰트를 한글 나오는 폰트로 바꾸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나오는 폰트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있을 거예요. 폰트를 바꿔주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접으로 그리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길이로 그리는 방법 해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계셔야지 내가 정확한 크기, 정확한 치수대로 그릴 수 있고요. 이거 모르면 상대 극좌표 써서 일일이 하나씩 점 찍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각형, 렉탱처럼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더. 특히 내접과 외접으로 그린 것들 그릴 때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그렸어요. 중심을 이용해서 그린 거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래 중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이 없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이라는 객체 스냅 자체가 원래 안 잡히는 거예요. 원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끔 오프라인에서 학생분들이 선생님 중심점이 안 잡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원래 안 잡히는 거니까 없는 거 찾느라고 힘 빼시지 마시고
중심을 찾고 싶다. 그러면 원을 하나 그리고 중심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브레이크라는 이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브레이크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끊기라고 해서 객체의 일부분을 지정하여서 절단하거나 분리하는 명령어가 돼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라는 명령어 쓰는 것 자체가 초보자 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보고 이 브레이크 끊기라는 명령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먼저 단축키는 BR로 설정이 돼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끊을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객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먼저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끊는 점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라인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구분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 컬러로 바꿔놓도록 할 거예요. 저는 흰색 선을 끊어주도록 할 건데 어떻게 끊어줄 거냐면 중간에 이 노란색 선과 교차하는 지점 요 사이 부분을 끊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줄 거예요. 결과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흰색 선을 노란색 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 삭제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 단축키 BR 두 번째 스펠링까지 타이핑을 해주시고 엔터 들어가게 되면 캐드에서는 단축키를 입력했다 라고 하게 되면 명령어를 대문자로 한번 쭉 써주죠.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캐드가 오토캐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캐드가 있는데 이 명령어가 단축키가 모두가 다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캐드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똑같이 오토캐드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단축키를 다르게 지정해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는 단축키로 내가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 단축키에 해당하는 명령어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꼭 보셔야 돼요. 캐드는 이 커맨드 창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내가 직접 눈으로 텍스트, 문자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처음에 내가 이 캐드를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검은색 화면, 그 다음에 커맨드 창, 검은색 화면, 커맨드 창 번갈아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브레이크라고 한번 쭉 써줬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방금 전에 제가 흰색 선을 부분 삭제, 중간에 부분 끊기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흰색 선을 이렇게 클릭했더니 커맨드 창에서 두 번째 끊기점을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순서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교차하는 점을 끊어주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끊기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했어? 그랬더니 두 번째 끊기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일단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두 번째 끊기점을 오른쪽 교차하는 점에다가 클릭하고 지정을 했더니 부분 끊기, 부분 삭제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정확히 지정한 끊기점은 두 번째 끊기점에 해당하는 오른쪽
왼쪽 교차점에 해당하는 이 점이 되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이 점이 내가 언제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끊기점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utyping undo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되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로 끊어 보도록 할 거예요. BR 단축키 타이핑하고 엔터, 대문자 한번 확인한 다음에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클릭,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끊기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보면 두 번째 끊기점을 지정을 하라고 한 거는 첫 번째 끊기점이 지정이 됐단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언제 지정이 됐냐? 나는 명령어 단축키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객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끊기점 찍으라고 했으니까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첫 번째 끊기점이 지정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점을 내가 정확히 찍으려면 객체 스냅이라는 거를 사용해야지. 화면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쭉 모여 있죠. 여기에서 중간쯤에 큰 네모 있고 작은 네모가 있는 아이콘이 객체 스냅이라고 부르게 돼요. 파란색은 켜져 있는 상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바뀌면 꺼져 있는 상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 객체 스냅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점을, 원하는 정점을 정확히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점을 지정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 객체 스냅 마우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메뉴들을 사용해서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 점들은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객체 스냅 설정이라는 제일 아래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제도 설정에 객체 스냅이라는 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면서 이 체크가 되어 있는 점들을 정확히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객체 스냅은 아래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교차점이라는 거예요. 영문판에서는 인터섹션이라고 뜨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객체와 객체가 교차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교차하는 점, 만나는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일단 이 대화 상자에서 교차점이 체크가 돼 있고 확인. 이 객체 스냅, 영문에서는 오스냅이라고 뜰 거예요.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객체 스냅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작동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 BR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엔터, 객체를 선택하라고 할 때 교차점을 잡아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점을 지정해야지 라고 하는데 객체 스냅이 잡힌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교차점이면 X자 모양이 초록색으로 뜨면서 교차점이라는 툴팁이 뜨게 돼요. 이렇게 떠야 내가 원하는 점이 현재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객체 스냅 아이콘이 떠야 되는데 브레이크 BR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객체 스냅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떠요. 이유는 CAD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객체 스냅이라는 것은 점을 정확히 찾아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커맨드 창에서 점을 찍어라 라고 할 때 그럴 때만 작동이 되는 애예요. 이렇게 객체 선택해라,
영문판에서는 select object라고 뜨게 될 거예요. 객체 선택 select object 모드에서는 원래 객체 스냅, 오스냅이 작동이 안 돼요. 언제 되냐고요? 점을 지정하라고 할 때 지금처럼 내가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 line이라는 거를 들어와서 점을 지정하라고 할 때만 뜨게 돼요. 어떤 명령어든지 간에 점 지정해라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 땡땡이라고 떴을 때만 객체 스냅, 오스냅이 작동을 하게 되고 아까처럼 브레이크 들어가서 객체를 선택해라 라고 할 때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나는 정확히 여기 교차점을 잡고 첫 번째 끊기점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객체 스냅이 원래 안 돼. 그럼 어떻게 정확히 작업을 하지?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아무 데서나 선택을 해요. 내가 원하는 객체 위에서 아무 데서나 클릭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함과 동시에 그 위치에 있는 부정확한 점이 내가 정확히 지정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끊기점으로 일단 지정은 되긴 돼요. 그런 다음에 커맨드 창에 보시면 두 번째 끊기점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이때 또는 하고선 대괄호 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캐드에서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옵션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어떻게 하라 또는 하고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옵션인데 여기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그 옵션 값으로 바꿔주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 영문으로는 first point라고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괄호 안에 first point의 첫 번째 스펠링 F가 이 옵션의 단축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하고 싶으면 이 옵션을 선택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옵션을 선택하실 때는 옵션 위에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첫 번째 끊기점을 지정해라 라고 해서 말이 바뀌어요. 다시 브레이크 들어가서요. 일단 아무 데서나 선택. 첫 번째 끊기점이 일단 지정이 됐어. 나도 모르는 점이야. 그 다음에 또는 하고선 첫 번째 점이 옵션에 들어가서 다시 재지정할 거야. 이번에는 옵션 들어갈 때 손가락 모양 말고 파란색 대문자 F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옵션을 들어갈 때는요.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파란색 대문자를 타이핑,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첫 번째 점 옵션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처럼 첫 번째 끊기점 지정하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캐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점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객체 스냅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게 되면 객체 스냅이 잡히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제야 내가 원하는 점을 정확히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클릭해서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 끊기점을 지정하라고 해서 두 번째 끊기점을 여기 교차점 객체 스냅이 여러 개 켜져 있어서 지금 여러 개가 잡히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교차점 잡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클릭했을 때 내가 원하는 교차점과 교차점 사이가 부분 끊기, 부분 삭제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빠르게 해볼게요. 브레이크 단축키 BR 타이핑에서 엔터. 일단 아무 데서나 클릭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점 옵션 들어가요. 파란색 대문자 F 타이핑 엔터 쳐서 들어갔더니 첫 번째 끊기점 지정 아래 교차점에다가 클릭, 두 번째 끊기점 지정 아래 교차점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부분 삭제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부분 삭제가 됐어요. 원래 하나였던 선이었는데 이렇게 부분 삭제가 되고 나면 선이 부분 끊기, 부분 삭제가 됐기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객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로 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부분 끊기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서 끊어줄 거야 아니면 일정 부분에서 끊어줄 거야 라고 할 때도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라인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죠. 노란색 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교차하는 점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거죠. 이 교차점에서 누구를 흰색 선을 끊어줄 거야. 그러면 브레이크 들어가서요. 단축키 BR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서요.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원하는 객체 흰색 선을 클릭하고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클릭하는 지점에서 정확한 점은 아니지만 어떤 한 점이 끊기점, 무슨 끊기점? 첫 번째 끊기점으로 지정이 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정확히 첫 번째 끊기점을 지정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옵션에서 첫 번째 점 옵션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파란색 대문자 F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옵션을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끊기점을 다시 지정하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어디에서 끊어줄 거라고 했어요? 교차하는 점에서 끊어줄 거야. 클릭해서 첫 번째 끊기점을 교차점에다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 끊기점도 지정을 하래. 여기에서 똑같이 그 두 번째 끊기점을 클릭해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기에는 전혀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객체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서 끊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장은 돼 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엔드포인트 끝점과 끝점이 한 점, 요 점에서 만나요. 만나긴 만나지만 객체는 서로 다르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내가 레이어라는 것을 구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색상을, 컬러를 구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캐드에서는 선이 굉장히 많아요. 객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객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컬러라는 것을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고 레이어라는 것을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고 선 모양을 다르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선 모양을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다르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선으로 끊어줘야 해 라고 할 때 일단 하나로 그리고 나서 끊어줄 거야 라고 할 때는 오늘 배운, 지금 배운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빠르고 쉽게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응용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선을 하나 제가 그렸어요. 하나의 선인데 얘를 정확히 반 나눠서 끊어줄 거야. 양쪽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정확히
중간에서 끊어줄 거야 라고 할 때 브레이크 단축키 BR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들어가서 BR 브레이크로 확인을 해주시고 객체 선택하라고 해 원하는 객체 선을 일단 아무 데서나 클릭해서 첫 번째 끊기점이 내가 모르는 점이 지정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옵션에서 첫 번째 점 옵션 파란색 대문자 F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서 첫 번째 끊기점을 중간점, 객체 스냅에는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중간점 영문으로 하시게 되면 미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미드 포인트 중간점의 첫 번째 끊기점을 클릭 지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 끊기점 지정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미드 포인트 중간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점에서 끊기가 돼서 서로 다른 객체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라는 거나 원하는 컬러, 원하는 라인 타입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는 꼭 직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곡선도 해당이 돼요. 이렇게 내가 아크, 홀을 그렸다 라고 하고서 중간에서 끊어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브레이크 단축키 BR 타이핑하고 들어가셔서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끊기점을 재지정할 거야. F 타이핑 엔터 쳐서 첫 번째 끊기점을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끊기점도 마찬가지로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끊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직선과 곡선 상관없이 선이면은 조건에 맞으면 끊을 수 있으면 다 끊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브레이크 끊기라는 명령어를 정확히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